통합사회 4시즌에서 만나게 됐는데, 사실 내가 통합사회라고 하는 강의를 벌써 지금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시작하자마자 EBS 통합사회 최초 인강 런칭을 시작해서 가장 경력이 많이 가르쳐온 강사일 거야. 뭐 너희 선배들이랑은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이라는 사회탐구 과목의 3과목을 우리나라 사회탐구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이거든. 이 과목을 담당을 했었고, 이제 바뀌는 변형된 수능에서 너희가 알다시피 이번 통합사회는 기존 너희 선배들이 했던 통합사회랑 완전 느낌이 달라. 왜 다른지 알지? 내신도 해야 되는데 수능까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1 내신을 잘 봐서 그게 어차피 계속 기록에도 남지만 이걸 수능까지 가서 너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입시에 되게 중요한 과목이 통과가 돼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통합사회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암기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암기 안 하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아니야. 하지만 암기는 너희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강이나 현강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똑같이 3주의 시간, 그래봤자 우리가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은 3시간, 쉬는 시간 빼고 딱 3시간이야. 현강은 쉬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 반이고, 근데 이 시간 동안 너희랑 가장 효율적으로 3주간 내신 범위를 압축해서 공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랑 이래서 현강을 듣나? 이래서 인강을 듣나? 이러면 진짜 시간 빨리 볼 수 있겠다. 나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머리 그냥 꽉 박혀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늘 내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때로는 통합사회를 다 아는 상태에서 들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태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잘 이끌어 줄 테니까 오늘 한번 잘 따라와 봐. 오늘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잘 올 수 있을 거야. 자, 통합사회 4시즌 이제 4계절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스프링, 썸머, 그 다음에 어텀, 윈터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랑 이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텀? fall? 뭐가 더 익숙하니? 내가 교재명을 정해야 돼서 뭐가 더 익숙해? fall이 더 익숙해? 그래서 그렇게 4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각 3주 동안 압축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너희가 나를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내가 누군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나는 이지영이라는 사람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했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사범대 석사 박사까지 공부했어. 거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돼. 학사, 석사, 박사에 학사 졸업에 4, 5년 걸리고 석사, 박사까지 다 하려면 거기서 다시 10년 정도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24살이니까 이제 4년 동안 되게 빠르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학석박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돼. 24살이란 말은 당연히 뻥인데, 가끔 이제 너희랑 좀 친해지려고 내가 쓰는 일종의 농담이라고 생각해주고, 재미도 없고 교훈도 없겠지만 좀 봐주고, 자,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나는 이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사회탐구를 강의하고 있어. 이제 보통 지금까지 내가 인터넷 강의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보통 내가 사문생륜 윤사 통합사회까지 다 모든 사이트에서 이렇게 강의했던 모든 사이트에서 1위를 했었고, 벌써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가 탐구 공부하느라 이지영이라는 사람 처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선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에 뜨는 뭐 쓴소리 쇼츠 때문에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통 현강에 처음 와서 또는 인강 처음 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카메라가 볼록 렌즈라 실물이 더 날씬하다고. 카메라 나쁜 새끼. 대치동에서 내가 지금 명일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신을 위해서 특강을 만났지만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 깨지지 않는 한 달에 3,000명 수강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도 내일은 이제 고3 수업이 있거든. 이제 고3 수업에서 전부 다 마감으로 대기번호가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자, 너희랑 통합사회에서도 내가 잘 또 진행해 볼게. 자, EBS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회탐구 강의를 했었고, EBS 최우수 강사상을 여러 차례 탔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자마자 2017년부터 지금 벌써 17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통합사회 최초 시작할 때부터 강의를 했었고, 또 EBS에서 공로상도 최연소로 탔었던 강사야. 또 EBS GP를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제 보통 대중한테 보이는 채널은 오피셜이고, 너희랑 강의로 만나는 채널은 이정 렉처 채널이라, 지금 너희랑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4시즌 OT도 아마 렉처 채널에 그대로
OT 부분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이정 오피셜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 수강생도 많고 몇만 명의 선생님 들으니까 DM 같은 거 보내봤자 읽지도 않고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 통합사회 듣고 있어요. 뭐 한강생이에요, 인강생이에요 하면 나는 지금까지 답을 안 했던 적은 없어. 무슨 에러가 걸려서 뭐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는 한 내 수강생이 수업 듣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강의라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녀도 충분히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시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20살 때부터 강의를 해서 4년 강의를 했잖아.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내가 뭐 진짜 크루즈 여행만 다녀도 되겠지만 나는 강의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는 모든 순간에 너희한테 성적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내 존재 가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 내 강의를 누가 듣고 있다고 알려주면 너무 감사하지. 누가 내 강의를 듣고 성적이 올랐다. 뭐 내신 다 맞았어요. 그러면 넌 진짜 그게 내 인생이 가장 뿌듯한 거라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교재 공지나 개강 공지는 조교 계정에 올라오고 있어. 교재에도 어차피 써놓게. 자, 내가 이제 통합사회를 강의할 때 사실 겨울방학에는 12월에는 올인원 개념 완성이라는 걸 진행을 했어. 이제 전체를 12주 또는 13주 동안 통합사회 1, 2를 진행하는 거야. 그렇게 치면 통합사회 1은 6주 동안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통합사회 1을 앞부분은 3주 분량 진행한 거잖아. 그렇게 치면 개념 강의 통합사회 1 분량이나 요 포시즌에서 중간고사 직전 대비 3주나 분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개념 완성을 먼저 끝내고 이 단계로 오면 순서는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인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뭐 개념 완성을 듣지 못했어.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내신 진짜 잘 봐야 돼. 그러면 압축적인 것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랑 나랑 포시즌 내신 완성이라고 하는 커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요 워크북이라는 건 올인원을 복습하기 위한 교재로 이제 복습 테스트나 또는 서술형 문항이 있던 거고 고양이는 기출 문제가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요 주제에 어떤 연습 문제가 있는지를 이름이 좀 촌스럽지. 고득점을 위한 양질의 문제풀이야. 고3 문제풀이 교재는 진도계야. 진도별 기출문제로 개념 완성. 주교들이 엄청 반대했는데 너희 표정도 이렇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래서 4개의 시즌으로 이렇게 포시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전체적인 커리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오늘 포시즌을 배울 거라서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총 내신 직전에 4회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3월 말에 만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만나고 그 다음에 9월 말에 만나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만나가지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 각 시즌별로 3회차 이렇게 진행될 거야. 내신 만점 직전 대비라서 수업을 되게 빠르게 진행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요 주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너희랑 나랑 빨리 이론을 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셀프로 풀어볼 수 있는 키워드 퀴즈도 있고 교재에서 좀 이따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낯선 제시문, 요 주제에서 어떤 제시문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신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성질들을 만나는지를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 예상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거야. 근데 내가 수업 중에 요 스텝을 나눠가지고 너희한테 쭉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 너희랑 OX 테스트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 아니 OX를 도대체 왜 분석하는 거예요? 내신을 봐야 되는데 OX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막 필기하면서 이론 수업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이유가 있어. 우리가 물론 이 포시즌은 이렇게 4개의 스텝뿐만 아니라 각 진도별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문제가 내신 문제를 어떻게 나올지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신 미리 보기지. 근데 내가 아직 뒷범위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면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다 맞았어. 그럼 너희는 다 이해한 거거든. 들을 때는 어려웠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내가 내신 문제를 풀었는데 예상 문제에서 100점이 나와.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주제는 클리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모의고사 3회분도 같이 나가게 될 거야. 자, 도대체 OX로 왜 수업을 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거야. 우리가 제시문에 일테면 사회문화현상을 일테면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또는 행복을 바라보는 학자의 견해가 누군지를 찾았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럴 수가 있겠지. 기억은 맞는 말이야. 니은도 맞는 말이야. 디귿이 좀 헷갈리고 리을이 틀리다는 걸 알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풀지.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으니까 기억 니은 중에 니은 없는 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디귿이 지금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리을 있는 것도 일단 지울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는 알겠고 디귿 하나만 헷갈리는데 결국 문제 풀 때는 한 선지만 모르면 틀리지.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선지 4개 중에 딱 하나만 몰라도 난 이 문제를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선생님들이 도대체 내신에서 1등급 만점을 변별해내기 위해서 어떤 선지로 난이도 조절하느냐를 우리가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난이도 조절을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시냐. 지금까지 통합사회가 어쨌든 2017년 내가 EBS 강의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온 통합사회가 있잖아.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됐지만 개정된 범위가 내용에서 개정된 게 아니라 이게 수능까지 가는 거라는 것만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이 냈던 기출문제가 있고 그 기출문제 선지들을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내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로 프린트도 만들고 따라서 거기 있는 선지들로 내가 너희들한테 전체 OX 선지 분석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볼 거야. 같이 교재라고 해서 포시즌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번 찾아보자. 포시즌. 포시즌에서 여는 글에 반갑습니다 있는 페이지 한번 가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여러분의 수업 여정을 함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내가 편지에 적어놨어.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봐줘. 내가 적어놓은 거니까 4쪽으로 한번 가서 4쪽에 가면 이제 우리 교재가 어떻게 4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 키워드 퀴즈가 있고 낯선 제시문이 있고 OX 테스트가 있고 출제 예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진도별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야. 자, 5쪽을 한번 봐줘. 자, 5쪽을 보면 개정통합사회 포시즌 수강 진도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1주제가 통합적 관점과 행복이란 주제고 우리 오늘 수강학습일 듣고 있는 날 한번 적어줘. 자, 몇 월 며칠 날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오늘 날짜를 너희가 그대로 적어주면 돼. 자, 그리고서 내가 지금 불러주는 페이지를 하나 거기다 적을 건데 뭐라고 적냐면 거기다가 잠시만 기다려봐. 28쪽이라는 걸 하나 적어줘. 거기에 페이지라 그래서 수강 진도표에 수강학습일 옆에다가 페이지 1주제 28쪽 이걸 하나 적어줘. 왜 적는지는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전체 문항이 120개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 문항이 몇 개인지 아직 안 적은 상태로 넘어가자. 자, 넘어가면 컨텐츠가 있고 우리가 3주 동안 만날 거기 때문에 1주차에 통합적 관점과 행복이라 그래서 스텝 4개가 있고 진도별 직전 대비 모의고사 1회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자, 이제 페이지 또 넘겨서 자, 보면 내 교과서 목차 비교표야. 너희 학교 교과서의 그 출판사를 알고 있니?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 지약사, 그 다음에 천재교육, 창비, 리베르, 아침나라까지 이 좌우로 이렇게 출판사들이 이렇게 8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중에 자기네 학교의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게 될지 알 거야. 오늘 우리는 1주제 통합적 관점 1단원이라 그래서 너희가 보통 1학년 1학기 개학하고 나서 첫 주에 배우는 게 통합적 관점이야. 그거랑 그 아래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선생님 저 내신 거기까지 지금 모르는데요 라고 해도 따라올 수 있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자기 학교 교과서 어디까지인지 봐주고 2단원까지 오늘 1주차에 다 정리할 거야. 자, 페이지 넘겨서 통합적 관점 행복 나와 있고 12쪽으로 한번 가죠. 자, 12쪽에 우리가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같이 한 번은 밑줄 치면서 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걸 이미 올인원 개념 완성이라는 데서 개념 필기를 하면서 봤는데 선생님 한번 봐줘. 필기형 수업은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겨울방학에 진행을 했거든. 그리고 그 필기가 어떤 걸 했는지는 내가 너희한테 지금 샘플로 2번째 자료 한번 봐봐. 2번째 자료에 쭉 넘기다 보면 요런 부분이 있어. 요런 부분 보여? 내가 올인원에서 했던 필기는 사실 너희에게 샘플로 줬어. 요건 온라인에도 올려줄게. 자, 올인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1주차 필기를 내가 너희한테 지금 줬는데 요렇게 필기하는 수업이 개념 수업이라면 사실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직전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너희랑 나랑 빠른 속도로 스캔한 다음에 그거를 머리에 집어넣는 역할을 할 거야. 내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잘 따라오게 해줄게. 자, 일단 교재 구성 먼저 보자. 12쪽은 좀 이따 다시 오기로 하고 교재 18쪽 한번 가줄래? 오케이.
내가 12쪽에서 너희랑 같이 교재 밑줄을 한번 빠른 속도로 칠 건데 그걸 너희가 집에 가서 뭐로 복습하냐면 여기다가 교재 내용을 너희가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해볼 거야. 근데 빈칸 한 번 밑줄 치고 봤다고 빈칸 내용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래 빠른 정답도 내가 넣어놨어.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한번 그 빠른 정답 보면서 한번 너희 손으로 적어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같이 28쪽까지, 아니다, 26쪽까지 가죠. 26쪽. 자, 26쪽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제시문과 그 제시문을 너희가 잘 이해했는지 체크 문항이 있어. 이건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같이 풀 거야. 그건 같이 풀자. 자, 넘어가서 28쪽 한번 봐봐. 28쪽. 자, 28쪽부터 봐봐. 한 페이지에 OX가 몇 개 들어있어, 지금? 15개 들어있지? 근데 거기 보면 옆에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나 한번 봐줘. 학교 내신 문제 내실 때 선생님들이 어떤 걸 참고하신다 그랬냐면 이미 공신력 있는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출제했던 선지를 가지고 내신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사설 문제집과는 달리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 그리고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간의 선지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하실 거야. 거기 있는 선지가 여기 있는 진도 범위 내에 총망라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 넘겨봐. 몇 쪽까지 가주냐면 교재 35쪽까지 가죠. 1주제는 35쪽 120번까지가 OX의 120개 선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물론 너희가 학자도 잘 모르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다 해도 나 한번 볼래? 모든 사람은 있잖아. 배경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건전한 한국인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선지도 있어. 그리고 그 선지를 나랑 같이 풀고 채점하고 한 선지 한 선지 아랫줄에 필기 공간이 있는 거 보이지? 내가 모든 선지를 다 맞게 고쳐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감으로 풀었을 때 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렸는지, 몇 개 틀리면 내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 선지를 올바르게 고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될 거야. 같이 필기만 내가 칠판에 적는 걸 따라와 주기만 하면 오늘 들을 때는 어려운데 집에 갈 때쯤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겠다가 확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교재 36쪽 가면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6쪽의 완성체 문제를 우리 수업 중에 같이 풀 거거든. 그걸로 풀어보고 풀리나 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40쪽 한번 가볼래? 40쪽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1단원 통합적 관점과 행복의 또 풀이라고 적혀 있어. 또 풀은 내가 만든 표현으로서 또 풀어보자의 약자인데 너희가 오늘 나랑 OX를 풀고 채점을 하고 한 선지 한 선지 빠짐없이 다 설명을 들을 거거든. 들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에피쿠로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설명을 들었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너희가 시간 재고 풀었을 때 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왜? 이게 어차피 내신에 무조건 나오니까. 여기서 빠진 학자는 없어.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 있는 학자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 세트를 풀고 나서 너희가 재택으로 뭘 풀어주면 되냐면 진도별 모의고사. 여기 있는 선지들이 완전체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풀어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지들로 만들어진 예상 문제가 고양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기출 선지들로 이걸 완전체 형태의 문제로 나눠서 너희가 재택으로 풀 수 있는 모의고사도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지가 활용된 문제 한 선지도 빠짐없이 모든 선지를 활용한 완전체 문제 있잖아. 그것도 줄 거야. 그러니 내가 주는 것만 풀잖아. 그러면 충분히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2주차는 조금 까다로워. 하지만 1주차 따라와 보면 3주 동안 내신 대비하려고 들었는데 되게 얻어가는 거 많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 하나만 너희한테 얘기할게.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그대가 보내는 1분 1초, 그대가 함께하는 사람이, 그대가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10년 후, 20년 후 자신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꼭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야.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었어. 나는 내 이름에 책임을 진다.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일기를 썼더라고. 일단 그래, 너희가 평소에 나를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너희에게 수업으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사회탐구 강사로서 어디까지 노력하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너희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고 너희 성적 올려주는 게 목표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와봐.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는 내용인데 적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이런 선지를 낸 적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도 여기서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선지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믿고 쭉 따라오면 분명히 오늘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나랑 같이 통합적 관점과 행복 다시 스텝 1으로 갈 거야. 내가 알려주는 페이지까지 가죠. 교재 12쪽. 오케이. 교재 12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줄자나 자가 없으면 그냥 펜이나 형광펜도 괜찮아. 들고 나랑 먼저 따라와줘. 자, 12쪽부터 한번 나랑 빠른 속도로 보자. 자, 나 한번 봐줄래? 자꾸 나 뭐라 그래서 미안해. 좀 부담스럽지? 일단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역사상 연도별로 어떻게 시간이 흘러왔는지 보는 게 시간적 관점, 그리고 지역별로 국가별로 뭐가 다른지 보는 게 공간적 관점, 그리고 법률이나 제도나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게 사회적 관점, 바람직한 삶이 뭐야? 뭐가 옳고 그름이야? 라고 바라보는 게 윤리적 관점, 얘를 다 통틀어 보는 걸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로는 엄청 길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요거 먼저 밑줄 한번 쳐보자. 자, 12쪽 한번 봐봐. 제목부터 1번.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자, 동그라미 1번 시간적 관점 밑줄. 자, 니은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의 초점까지 밑줄 쳐줘. 자, 2번. 공간적 관점 밑줄. 자, 거기 기억에 어디에서와 왜 그곳인가라는 의문 다시 보고, 니은의 뒷부분 위치와 장소, 분포 패턴과 형성 과정, 이동과 네트워크까지 밑줄 칠 거야. 자, 3번에 사회적 관점이 있고, 사회적 관점은 기억의 사회 제도 밑줄, 니은의 사회 구조 밑줄. 자, 4번에 윤리적 관점이 있는데, 윤리적 관점은 A 의미의 저 뒷부분,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야.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2번 소제목의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문제 탐구하기인데, 자, 1번 통합적 관점의 의미도 밑줄. 자, A 하나의 사회 현상을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걸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 자, 그리고 B의 뒷부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통합적 관점이야. 자, 13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내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은 아니라 나중에 빈칸만 너희가 셀프로 채워주면 되고, 넘어가 봐. 14쪽 한번 가봐. 14쪽. 그리고 나 한번 다시 봐줘.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행복에 대한 거야. 뭐 사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이 있다라는 건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어떻게 나올지 모든 선지는 총망라해서 너희한테 OX로 연습시킬 테니까 나 혼자 풀었는데도 40, 50개 선지를 다 맞췄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내신에서도 안 틀린다는 얘기야. 자, 이제 행복에 대한 건 좀 까다로울 수 있어. 동양의 학자들이 행복을 뭐라고 봤는지, 서양의 학자들이 행복을 뭐라고 봤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나랑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베이스 상태에서 나를 처음 본다면 내가 이 얘기만 먼저 해줄게. 어차피 학자는 외워야 돼. 동양에 유교, 불교, 도가가 있어. 그리고 서양에도 고대, 중세, 근대 학자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학자가 있는지는 내가 같이 교재로 밑줄을 칠 건데 너희가 이것만 기억해. 결국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출제 포인트는 딱 하나야. 너희 생각해봐. 동양의 어떤 학자가, 뭐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유교의 맹자라는 학자가 있다고 치자. 좀 이따 제목에 뭐 맹자는 무엇이라고 본다라고 치자. 근데 교육청도 평가원도 학교 내신 문제도 항상 똑같아.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하냐? 잘 들어봐. 상식적으로 이 선지가 맞나 틀리나? 맹자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행복하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너네 식욕, 수면욕, 왜 인간의 3대 욕구라 그래서 식욕, 수면욕, 흥욕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제거해서 우리 쫄쫄 굶으면 행복해? 잠 하나도 안 자고 막 24시간 깨어있으면 행복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생각보다 모든 욕구의 제거가 아니라 모든 욕구의 조절, 제어, 이 정도에서 OX를 묻는 문제는 동양학자, 서양학자 불문하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편하게 밑줄 치기 전에 내가 큰 흐름만 잡아줄게. 자, 동양에 유교, 불교, 도가가 있어. 자, 다시 한번. 동양에 뭐뭐뭐 있다고? 유교, 불교, 도가 있어. 자, 유교는 공자, 맹자의 사상이야. 공자, 맹자는 다 필요 없이 도덕적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근데 도덕적으로 살려면 내가 질문해 볼게. 도덕적으로 살려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돼? 욕구를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것도 항상 출제 포인트야. 앞에 공자가 나오든 맹자가 나오든 계속 이렇게 물어볼 거야. 두 번째, 도덕적으로 살려면
물질적인 욕구를 완전히 없애야 될까?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될까? 어느 정도 충족해야 돼. 그 물질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국민을 먹고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 먹고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불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야. 불교에선 다 필요 없어.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질문.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도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걸까? 욕구를 절제하는 걸까? 욕구 절제하는. 유불도 사상, 동양 사상, 서양 사상 다 똑같아. 모든 욕구 제거는 어느 사상에서도 틀려. 자, 그럼 도가 사상은 뭐냐면 자연 속에 사는 거, 뭔가 꾸밈 없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속에 사는 걸 중시하는 사상이야. 그런 느낌만 가지고서 나랑 한번 밑줄 한번 보자. 14쪽 밑줄 한 번만 같이 쳐줘. 행복의 의미부터, 자, 동그라미 1번 행복의 의미 밑줄. 내가 읽는 거 같이 다 밑줄 치면 돼. A 행복.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을 행복이라 그래. 자, 그리고 2번 동양의 행복론. 자, A 유교, B 불교, C 도가에다 밑줄. 선생님, 근데 왜 유교, 불교, 도교가 아니라 도가예요? 유교와 불교는 종교의 색채를 띠었지만 도가 사상은 종교로 변질되기 전에 그냥 학파, 어떤 사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도가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자, 유교에다가 지금 이렇게만 적어줘. 유교하고 유교에다가 공자, 맹자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만 너희가 추가로 적어줘. 공자, 맹자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만 추가로 적어줘. 그것만 적은 다음 나랑 밑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 뒤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현. 자, 이 인이라는 단어에다가는 괄호 열고 도덕성이라고 적어줘. 그러니까 유교가 제일 중시하는 건 도덕적으로 사는 거야. 그것까지만 적어줘. 자, 비불교. 청정한 불성,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거든. 그걸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만 같이 보자. 선생님 봐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걸 불성이라 그래. 근데 탐욕과 욕심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니고 탐욕, 나쁜 욕구만 제거하는 거야. 그걸 해탈한다 그래. 해탈. 그래서 거기 뒤에 중생을 구제도 있었잖아. 이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구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출제 포인트. 나 봐봐. 중생을 구제하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게 도와주려면 속세를 떠나야 돼? 속세에 살고 있어야 돼? 속세에 살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내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 이제 그것도 기억해 놓고. 도가 밑줄.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 불교와 도가에도 좀 적어볼게. 불교에는 석가모니라는 말을 적어줘. 불교에는 석가모니. 불교에는 석가모니라는 말을 적어주고, 도가에는 괄호 열고 노자장자라는 말을 적어줘. 노자장자. 사람 이름만 추가해줘. 자, 이제 서양으로 가자. 3번 서양의 행복론 밑줄. A. 고대 그리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으며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하였음. 자, 나 한 번만 봐줄래? 서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학자가 두 명이야. 한 명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고 한 명은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이야. 자, 둘 다 고대 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별거 없어. 혹시 이름 뭐야? 예서? 예나 혹시 공부 왜 해? 행복하게. 답이 별로 써 나와버렸네. 자, 우리 사실 예나한테 공부 왜 하냐 그랬더니 예나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얘기했지만 우리 사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에 가면 취업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고 취업을 하고 나면 내 집 또 마련하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야. 나 여기서 너희한테 처음 만났으니까 진도 어차피 OX 나가면 빡세게 나갈 거니까 한 번만 질문해 볼게. 고등학생이 되잖아. 중학교랑 느낌이 달라. 반 분위기도 다르고 담임선생님 표정도 다르고 내 마음도 뭔가 고등학교 공부랑 중학교 공부는 다르다던데 덜컥 겁도 나.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중학교 시험과 달리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교육청, 평가원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 말하긴 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와닿지도 않고 이게 수능 때까지 나오는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거야. 그래도 너희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모든 과정은 어쨌든 고등학교 공부, 내신 준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수능 때까지 공부하는 건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야. 공부하다가 내가 싫어지고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같고 중학교 기초를 너무 못 쌓아온 것 같고 빨리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가 싫어지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꼭 생각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잘 살고 나의 미래에 좋은 걸 주기 위한 공부 때문에 내가 미워지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공부는 엄마가 시켜서도 부모님이 시켜서도 학교에서 시켜서도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서 나의 10년 후 누가 뭐라 그래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멋진 사람 되려고 하는 게 공부기 때문에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막 갑자기 막 슬럼프 빠지고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희가 입시라는 것이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제 너희는 고등학생이 됐고 내신도 봐야 되고 이 내신은 수능 볼 때 기록이 영원히 남아. 없어지지도 않아.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건 이제는 완전 리셋된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싶고 다 때려쳐 버리고 싶고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는 거야. 너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행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잊으면 안 돼. 근데 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잘 써야 돼. 네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똑똑하게 살아야 너 행복할 수 있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뒤에 표현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으면 밑줄 쳤어.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 우리 똑똑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함정선지가 어떻게 나와? 육체적인 욕구가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다. 요거면 육체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희가 했어야 돼. 자, 그 다음 B.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시대 뭐예요? 이거는 너네 혹시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엄청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만든 그 시대야. 거기에 기억 스토아학파 밑줄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 선생님 정념이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제 니은 밑줄 에피쿠로스 학파의 밑줄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에다 밑줄 치고 나 한번 봐봐. 되게 간단해. 스토아 학파는 그 옆에다가 그 밑줄 친 데 맨 뒤에다가 금욕이라고 적어놓고 금욕.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라고 적어놔. 이제 스토아 에피쿠로스라는 말 중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서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라 무슨 크로스라고? 에피쿠로스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고 봤던 사람이고 이제 스토아랑 에피쿠로스를 비교하면 스토아파는 금욕적인 것, 내 머리로 욕구를 제어하는 거에 초점 맞춘 학자고 여기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잘 자고 이런 즐거움의 행복의 기준을 뒀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동양, 서양 학자 모두 다 모든 욕구의 제거는 아니라 그랬지? 하지만 탐욕은 다 싫어한단 말이야. 아무리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도 흥청망청 먹고 놀고 마시는 퇴폐적인 쾌락을 추구한 건 아니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생각이거든. 다시 한번 거기 정념이 뭔지부터 볼게. 스토아파의 밑줄 친 거에 정념이란 말 나와 있잖아. 요 밑줄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나 한번 봐줘. 내가 가만히 길을 걷고 있었어.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걷고 있었어. 나를 흔드는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걷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야. 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싶다. 겁나 맛있겠다. 이게 정념이야. 욕구가 나를 흔들어서 생긴 생각이야. 근데 이것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야. 그게 뭐냐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데이트하고 싶어. 나 콘서트 가고 싶어. 이렇게 막 내가 붕붕 뜨는 거 있잖아. 이런 것을 가라앉히는 게 스토아가 볼 때는 행복이야.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볼 때는 나 그냥 뭐 아픈 거 없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쾌락. 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야. 자, 중세로 가볼게.
유한한 인간이 괜찮아.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 자, 그다음 D 근대 시대에는 기억 칸트와 니은 공리주의가 있는데 계속 밑줄 칸트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을 실천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음. 자,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으로 여겼으며 이를 삶의 목적으로 제시. 나 여기서 질문. 그럼 공리주의가 앞에 나왔던 스토아의 금욕주의랑 비슷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랑 비슷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랑 비슷한 건데 그게 근대 시대에 나오면 공리주의야. 맨 아랫줄 밑줄.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 자, 15쪽 가서 시대에 따른 행복 기준. 자, 역사시대 이전을 선사시대라 그래. A. 선사시대다 밑줄. 사나운 짐승이나 자연재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중요. 자, B. 중세시대.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 귀의하는 것이나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 나 한번 봐봐. 서양은 고대가 있고,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어. 좀 더 문제 풀어보면 알아.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어. 물론 현대시대도 있는데 지금 너희는 현대인이니까 너희한테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대답을 할까 다른 대답을 할까? 난 남자친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너희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학 가면 뭐해? 난 람보르기니 하나 사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의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식의 답이 나올 거고 고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무슨 스토텔레스라 그랬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 그랬고 행복하려면 이성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힘이야. 자, 중세를 지금 우리가 밑줄 치다가 앞에를 보라 그랬는데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기야. 옆에다가 중세 옆에다가 기독교라는 말은 적어놔. 그 줄 끝에 적으면 돼.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기야.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크리스트교,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라 그래. 같은 말이야.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구원받는 거야. 구원이 신에게 구원받는 거니까 절대자에게 귀의, 내가 귀속하고 의지해서 절대자에게 나를 바치는 게 귀이거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중세야. 자, C. 산업화 이후 물질적 기반 확보.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 자, 그 다음에 민주화까지 밑줄. 자, D. 오늘날 현대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완전 공감되지? 자,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야. A. 개발도상국은 정치적 안정과 빈곤 탈출이고 선진국은 소득 불평등 해결,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향유야. 여기서 난이도 조절 어렵지 않아. 자, 16쪽, 17쪽은 그냥 편안하게 봐주면 돼. 6번 봐봐. 우리가 행복하려면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정주, 머무르고 거주하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역에 살아야 된다 이 뜻이야. 자, A. 정주 환경의 의미와 기능. 자, A. 기억 가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재반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 그래. 자, 그리고 B. 정주 환경의 기능. 기억, 정주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우리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정주 환경의 역사적 변화. A. 산업화 이전에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B. 산업화 이후에는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 C. 최근의 경향은 뒤에 가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까지 밑줄. 자, 우리 행복하려면 7번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되지. 자, 동그라미 1번 경제적 안정의 의미와 필요성에다 밑줄 치고 A. 기업까지 가서 기업 뒷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되는 것. 그 다음에 B에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의 뒷부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과 니은의 뒷부분 실업의 위험에다 밑줄 쳐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뉘는 게 양극화고 내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자, 동그라미 2번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 A. 실업 대책을 마련하고 B.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돼. 자, 17쪽 가서 자, 그 다음 민주주의 실현돼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민주주의 의미. A. 민중과 지배가 합쳐진 용어야. 자, B.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자, 이런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동그라미 2번 민주주의 특징.
자, A. 민주적 제도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B에 민주적 문화가 있어야 돼. 자, 그러려면 동그라미 3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 A. 뒷부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B.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자, C. 집회나 시위와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이야. 9. 도덕적 성찰과 도덕적 실천. 자, 동그라미 1번 도덕적 삶. 동그라미 2번 도덕적 성찰. A. 의미, 자신의 행동과 삶을 도덕적 측면에서 반성해보는 것. 3번 도덕적 실천. A. 의미에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도덕적 삶을 목표로 삼아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밑줄 치고 나 좀 봐봐. 선생님, 뭐 내신 대비하러 온다고 했는데 교과서 밑줄만 치는 거 저도 집에서 혼자 밑줄 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봐. 너희가 지금 1주차에 배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시간, 공간, 사회, 그 다음 윤리적 관점에서 보거나 이 네 개를 합쳐서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거 한 꼭지. 요게 출제 포인트. 두 번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동양에는 유불도, 유교, 불교, 도가 사상이 나오고 이 중에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 건 유교, 자연의 삶을 강조한 건 도가,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얘기한 게 도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해탈을 강조한 게 불교. 서양에서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위해 이성에 충실할 건 얘기하고, 그 다음 스토아 학파가 금욕, 에피쿠로스 학파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쾌락, 그 다음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여서 신에게 구원받는 거,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은 자기마다 행복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다른 거. 여기까지가 내용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민주주의도 발달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지역에 살아야 되고. 여기까지 중에 너희가 어려운 건 전혀 없거든. 내가 이걸 필기하면서 수업을 하든 아니면 밑줄 그으면서 수업하든 결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걸 도대체 평가원과 교육청은 어떻게 표현했고 그 선지들 중에 뭐로 난이도 조절하는지도 내신 선생님이 똑같은 근거로 하실 거야. 이제 이걸 우리가 자 18쪽부터 21쪽까지는 너희가 집에 가서 아니다 23쪽까지 아니다 25쪽까지는 너희가 집에 가서 보고 26쪽에서 27쪽은 내가 복습하면서 볼 거고 28쪽 펴줘. 28쪽. 자, 이게 오늘의 수업의 메인이야. 같이 28쪽과 29쪽의 위에를 봐봐. 자, 29쪽 맨 위에 상단에 OX 문항수 이제 적어줘. 120개. 120개 너희 선배들은 항상 120개 풀 때 12분간 풀었어. 12분. 엄청 빨리 이렇게 판단해야 돼. 마치 이런 거지. 누구는 그렇다고 본다? OX 중에 O. 누구는 그렇다고 본다? 아, 요것 때문에 뭐, 요 정도 속도 풀어야지. 120개를 12분 동안 풀 수 있어. 출시계는 돌려줄 테니까 내가 몇 분 남았는지 계속 볼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너희랑 다 풀고 나서 12분 후에 채점을 할 거야. 그럼 너희는 샤프로 푼 다음에 나랑 빨간색으로 채점하고 나서 총 120개 중에 몇 개 틀렸는지 틀린 개수를 적을 거야. 그리고 이 틀린 개수 옆에 내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이 주제의 예상 1컷, 그러니까 내신에서 1등급 나오고 잘하려면 몇 개 이내로 틀려야 된다 기준점을 줄 거야. 그거 가지고 자, 페이지 가서 뒤로 가봐. 나랑 35쪽 한번 가봐. 자, 나 한번 봐줄래? 앞으로 풀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 학교 내신도 안 나가고 겨울방학에 올인원 같은 것도 안 하고 한 번도 인강도 들은 적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야 할 수 있어. 그래도 걱정 마. 오늘 끝날 땐 다 알 테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잖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별표 쳐. 어떤 선지가 만약에 내가 11번을 모르잖아. 그럼 11번 옆에다 별표를 치는 거야. 그래서 찍어. 왜 찍어도 되냐면 내가 너희한테 그랬잖아.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건전한 한국인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선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모든 욕구 제거라 아닌 것 같아 하면 X로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정확히 이 학자가 누군지 알고 푼 게 아니라 찍었을 때는 이게 찍어서 맞춘 건지 아니면 알고 맞춘 건지를 우리가 표시해놔야 되니까 별표는 무조건 쳐야 돼. 괜찮아? 또 하나 12분을 주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을 거야. 제일 빨리 푸는 애들이 9분 30초에 풀어. 내가 9분 30초 내에 이걸 다 120개 풀 수 있다. 속도 킹이야. 근데 내가 11분 정도 걸렸다? 그럼 일반적인 속도. 12분 꽉 채웠다? 조금 느린 편. 12분에 나는 110개밖에 못 풀었다? 나는 12분에 100개밖에 못 풀었다? 그럼 남들보다 많이 늦은 거야. 그러니 내가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 35쪽에 위에 보면 12분이 끝날 때 얘들아 12분 끝났으면 제한시간 풀이 개수가 나올 거야. 너희가 120개 다 풀었으면 120개.
만약 솔직히 말해서 80개밖에 못 풀었다 그러면 80개가 나올 거야. 그럼 나머지는 시간 내 못 풀었으니까 일단 여기선 틀린 걸로 채점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나 봐봐. 여기는 이 똑같은 세트가 한 세트 더 들어있어. 그러니 내가 오늘 처음 풀 때는 80개밖에 못 풀었어. 근데 집에 가서 너희가 또 풀을 풀 때 또 풀어보자라 그랬지? 그거 똑같은 세트를 풀 때 12분을 쟀는데 시간 내 다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은 이번 회차에 내가 만약에 나는 10분 30초에 풀었어. 나는 진짜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10분 30초에 풀었어. 나는 뭐 개념도 한번 인강이나 현강으로 들었었고 근데 이 내용 좀 알아. 그래서 1분 30초가 남으면 초시계가 칠판 앞에 1분 30초 남아있을 거야. 그럼 남은 시간이 1분 30초가 되는 거고 자기가 만약 시간을 못 풀면 0초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다시 28쪽 펴줘. 자, 건투를 빌게. 12분간 120개 한번 풀어보자. 시작.